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거야? 이 말,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상위권 국가가 되었다는 게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도 따라하기 어려운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를 정도의 기적적인 세 가지 성취를 이뤄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공장이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가난했던 나라에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유일한 사례. 둘째, 군사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 셋째,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K컬처 혁명.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발전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룬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엄청난 힘을 느꼈어요. 한국을 모르던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대한민국이 왜 기적의 나라라 불리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국을 방문하며 느낀 첫인상.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운영 시스템, 빠르고 편리한 입국 절차,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도로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대중교통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지하철을 타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시성이 높은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좌석,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어떤 역에는 도서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밤늦게까지 안전하다는 것.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나라가 그냥 발전한 게 아니구나.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놀라운 세 가지 기적.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됐죠. 한국이 이뤄낸 세 가지 기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참고해야 할 발전 모델이라는 걸요. 1.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제성장.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6.25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산업 기반도 없었죠.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빠르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민주주의의 기적. 경제성장이 빠른 나라들은 보통 독재 정권이 유지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독재를 종식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어요. 이는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증거입니다. 3. K컬처의 세계적 성공. 마지막으로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강국을 넘어 문화적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의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 심지어 한국식 뷰티 트렌드까지.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나라에서, 그것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제부터 한국이 이 세 가지 기적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을 극복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이 해낸 첫 번째 기적, 초고속 경제성장. 전 세계 역사상 한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이 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단순히 발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극적이고 기적적이에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간단히 공부했을 때도 이미 놀라웠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이게 정말 가능했던 일인가? 한국의 출발선, 절망 속에서 시작된 나라. 1950년대의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국토는 황폐했고 산업 기반도 거의 전무했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 지금으로 치면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준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천연 자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나라가 발전하려면 석유나 천연가스, 금속 같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나라를 일으켜야 했죠. 그래서 1950, 60년대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두고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나라라고 단언했어요. 한국이 지금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강의 기적,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 한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극복하고 불과 30, 40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탄생한 거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고 1980, 90년대에는 전자, IT, 화학 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됩니다. 1950년 최빈국, 1970년대 산업화 시작, 1990년 수출 대국, 2020년 세계 경제 10위권. 한국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요. 1970년대 1인당 GDP 약 300달러, 1990년대 1인당 GDP 약 1만 달러, 2020년대 1인당 GDP 약 3만 5천 달러, OECD 상위권. 이 정도면 한국은 세계 경제 발전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 세계가 놀란 세 가지 요소.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장을 해낸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아요. 1. 교육에 대한 투자, 사람을 키운 나라. 천연 자원이 없는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자. 그래서 한국은 일찍부터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의 질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1970, 80년대부터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어요. 지금도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은 상태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키워낸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IT,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국 경제를 끌어올렸죠. 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 기적을 만든 시스템. 보통 나라들은 정부와 기업이 따로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장기적인 투자를 했죠. 특히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단순히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은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죠. 3. 국민들의 노력.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 국민들이에요. 과거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1960년, 1980년대 한국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기록했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은 주 6일 근무는 기본.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렇게 온 국민이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국 경제를 보며 깨달은 점.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국가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정적인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성공의 롤모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의 뒤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어요. 바로 민주주의의 성공. 다음 이야기는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독재를 이겨내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이 해낸 두 번째 기적,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쟁취하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독재 체제가 유지되거나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나라에서는 독재가 한 번 자리 잡으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독재의 시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딜레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독재 정권이 경제를 장악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독재는 흔한 형태의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독재가 결합된 특이한 구조였어요. 정부는 기업들을 통제하며 경제 발전을 주도했고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니 정치적인 자유는 조금만 참아라라는 논리가 퍼졌죠. 언론은 검열당했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독재와 경제 성장을 함께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큰 혼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의 국민들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싶어 했어요. 민주화의 시작, 4.19 혁명과 군사정권의 등장.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정부를 끌어내렸어요. 하지만 그 후 다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한국은 군사정권 아래 놓이게 되었죠.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철저한 통제사회를 만들었어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자유와 인권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1980년대가 되면서 한국 사회는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도전. 1980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하지만 당시 군사정권은 강력한 탄압으로 이 운동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고 군대가 직접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좌절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87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한 순간 1987년 한국은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른바 6월 민주항쟁이었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군사 독재를 참을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학생, 노동자, 회사원, 심지어 중산층 시민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겠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재를 종식시킨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 3가지 핵심 요소. 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면서 3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어요. 1. 국민들의 강한 의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 한국 국민들은 단순히 경제성장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끝까지 싸웠어요. 민주화운동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고 탄압을 받아도 더 강하게 뭉쳤어요. 이런 국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독재국가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2. 평화적인 저항 세계가 배운 한국식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도 무기를 들지 않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이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혁명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3. 경제 발전이 만든 강한 중산층.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에는 강한 중산층이 형성되었어요.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많아졌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국 이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경제 성장도 대단하지만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과정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하고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독재가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제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칠회의에 초청받고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배우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제는 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K컬처의 글로벌 혁명. 어떻게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이 해낸 3번째 기적, K컬처, 전 세계를 뒤흔들다. 경제 성장도
민주주의 정착도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장 열광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문화의 중심이었고,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홍콩 같은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냈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 한국의 문화는 이제 K라는 브랜드가 붙으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K컬처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K컬처의 시작, 작고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도전. 솔직히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미국 문화에 밀려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나 배우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문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 한국 대중음악이 국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 2000년 K-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주목받기 시작. 2010년대 K-팝이 유럽과 미국 시장을 뚫기 시작. 2020년대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K-팝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음악의 힘. K-컬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단연 K-팝입니다. K-팝은 이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유럽과 남미에서 수만 명의 팬들이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K-팝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 철저한 시스템과 연습 문화. K-팝 가수들은 보통 어린 나이부터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 데뷔합니다. 보컬, 댄스, 연기, 언어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K-팝만의 강점이에요. 2.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 K-팝 아티스트들은 SNS를 적극 활용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팬들과의 거리를 줄이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팬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전략 덕분에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3. 다국적 멤버와 글로벌 전략. K-팝 그룹들은 이제 한국인 멤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공감을 얻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팬들과 연결될 수 있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K-팝은 이제 미국, 유럽, 남미,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팬층을 넓히면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K-드라마, K-무비, 전 세계가 빠져든 한국의 이야기. K-팝이 음악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K-드라마와 K-무비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 킹덤.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단순한 아시아 인기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되었어요. K-드라마의 성공 비결. 탄탄한 스토리와 신선한 소재.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고퀄리티 제작. 헐리우드 못지않은 높은 퀄리티의 촬영 기법과 CG 기술을 활용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어요. 넷플릭스와의 협력.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공개되면서 K-드라마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가 되었어요. K-무비의 성공 비결.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부산행, 범죄도시, 브로커 같은 영화들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K-무비의 시대를 열었죠. K-뷰티, K-푸드, 라이프스타일까지 변화시키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음악과 영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고 있어요. 1. K-뷰티.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다. 한국의 화장품과 피부 관리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글로벌 트렌드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죠. 2. K-푸드. 한국 음식의 세계화. 김치, 불고기, 떡볶이, 치킨과 맥주. 이제 뉴욕, 파리, 런던 어디에서든 한국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라면, 김치, 고추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사랑받는 식품이 되었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 민주주의 선진국을 넘어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K컬처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 성장,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K컬처의 세계적 성공. 한국이 해낸 이 세 가지 기적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 세계가 한국을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K 감동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